만약 여러분이 외계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막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구! 과연 살기 좋은 행성일까? 인간! 과연 친절한 종족일까? 우리가 생명의 조건이라고 부르는 물과 산소는 모든 생명에게 축복일까? 이것만 알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외계인들도 이 영상의 노하우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라플리컬리 딥다이브의 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이브 해볼 질문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 외계인.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외계인. 네, 오늘 이 주제입니다. 사실 만화이자 애니메이션인 단다단입니다. 모모라는 캐릭터.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쩌면 이제 오늘 주제랑 좀 관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단다단이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귀신을 믿지만 외계인을 믿지 않고, 누군가는 외계인을 믿지만 귀신을 믿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외계인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야, 귀신이 더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지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둘 다 자기 확신이 흔들립니다. 외계인이 나타나고요. 오컬트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초능력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됐던,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생각했던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정이 굉장히 저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계인을 통해 이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구, 과연 살기 좋은 행성일까? 인간, 과연 친절한 종족일까? 만약 여러분이 외계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막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구에 딱 착륙한 건 아니라 지구가 보여. 지구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이때 절대 바로 착륙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파란 행성, 이 지구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구를 생명이 살기 좋은 행성이라고 부르죠. 물도 있고 대기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적당한 온도도 있고 다양한 생명체도 있습니다. 야, 외계인도 지구 오면 살기 좋지 않을까? 지구는 우리에게 살기 좋은 행성인데 정확히는 지구 생명체가 지구에 맞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지구를 살기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바다 자연스럽죠? 바다 좋아하세요? 네. 바다에 살 거예요? 못 살아. 익사해. 그죠? 인간에게 공기는 자연스럽지만 물고기에게 공기는 죽음의 환경입니다. 네. 같은 지구 생명끼리도 이렇게 다른데, 근데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에게 지구는 어떨까? 야,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이 행성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이 외계인 지구 생존 매뉴얼의 첫 문장입니다. 지구를 믿지 마라. 지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만 친절하다.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지구 생명의 첫 번째 상징, 물입니다. 우리 물을 보면 생명을 떠올리죠? 왜냐? 지구의 생명은 물을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물이 너무 중요해. 근데 물이 그냥 착한 액체가 아닙니다. 보세요. 물이 굉장히 강력한 용매예요. 물은 뭔가를 녹입니다. 생각해봐. 무서워. 뭔가 있는데 우리가 황산 같은 거 무서워하잖아. 쫙 던지면 막 녹이죠. 물도 무언가를 녹입니다. 물에 닿으면 막 구조가 막 바뀌어요. 그죠? 막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지구 생명 자체, 우리는 물하고 화해한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온도 환경에서 액체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다른 용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체가 지구에 와서 물을 만나면 물은 마시면 죽는 액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좀 과장이긴 한데 막 설탕으로 만든 생명체야. 설탕 외계인. 막 왔는데 우와! 죽어. 그냥 죽어.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구 믿지 마,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지워. 다시 가겠습니다. 지구 믿지 마세요. 첫 번째 실전 조항 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지구 믿지 마는데 지구의 물 조심. 지구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먼저 외계인 당신의 생화학이 물과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소 조심. 산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소. 야, 넌 산소 같은 사람이야.
극찬.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있었죠? 몰라. 우리 이영애 선생님. 이영애 선생님 산소였던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산소 같은 여자 느낌 좋죠? 우리는 산소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소가 풍부하다. 공기가 맑다. 숨이 트인다. 생명의 기체. 물론 인간에게 산소 필수죠. 산소 없으면 우리 그냥 갑니다. 바로 가요. 산소 호흡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꽤나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고 지구의 복잡한 생명체가 크게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 요거 위험한 물질이야. 동시에 위험한 물질이에요. 연소의 3요소 뭡니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이게 연소의 3요소에 산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산소 반응성이 강합니다. 얘가 있으면 불이 붙어. 그죠? 철이 녹슬고요. 생체 분자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특히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써서 ATP라는 에너지 화폐, 일종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현찰을 만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불안정하게 반응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들어보셨죠? 요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손상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노화. 우리는 일종의 독을 마시면서 사는 존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독을 우리는 정교하게 다루도록 진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구 역사에서도 산소는 처음부터 굉장히 풍부하지 않았어요. 산소가 없었어요. 근데 산소가 증가했을 때 기존 산소를 싫어하던 생명체들에게는 엄청난 환경 변화였습니다. 산소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계인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해온 친구입니다. 지구 대기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화학 무기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생존 매뉴얼. 두 번째, 지구 공기 믿지 마. 산소 조심해. 지금 믿지 마 시리즈예요. 믿지 마 시리즈. 산소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지구 생명이 길들인 독일 수도 있다. 또 외계인 생존 매뉴얼 세 번째, 중력 믿지 마. 지구의 중력 익숙하죠? 중력을 우리 못 느끼지만 중력은 우리 몸 전체를 설계한 힘입니다. 우리의 뼈는 지구 중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졌고요. 근육은 지구 중력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어요. 만약 외계인이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한 행성에서 왔다. 어떻게 됩니까? 지구 오자마자 너무 무거워서 관절이 못 버텨. 막 부러져. 몸이 찌그러지고 혈액이나 체액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반대로 고중력 행성에서 왔어요. 그럼 지구에 있는 모든 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에도 막 과격해지고 균형을 잃고 힘을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계인의 생존 매뉴얼 세 번째가 바로 요건 거죠. 중력 믿지 마라. 당신의 몸은 당신의 행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에 오려면 몸 전체를 다시 이 중력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체의 모습은 상상력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외계인이 인간처럼 생겼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 사실 인간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계인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거 좀 사람 닮았죠? 네. 그러니까 외계인을 이렇게 많이 상상하는데 외계인이 몸도 그 행성의 중력, 대기, 빛, 온도, 바다, 지형, 에너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고중력 행성의 생명체는 낮고 단단해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온 로키, 암석이죠? 걔는 굉장히 대기압이 강한 데서 이제 나온 생명체니까 돌덩이가 됐어요. 단단한 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저중력 행성의 생명체는 크고 가늘 수 있습니다. 빛이 약한 행성의 생명체는 눈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감각을 쓸 수도 있죠. 두꺼운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는 소리나 압력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감각일 수 있다는 거죠. 로키처럼. 그래서 다음 외계인 생존 매뉴얼로 가보겠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제일 위험한 거. 사람? 인간의 군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미생물. 지구는 인간의 행성처럼 보이죠? 우리 거 같죠? 하지만 지구는 미생물의 행성입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의 몸속에조차 엄청난 미생물 생태계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이 많은 지구의 미생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첫째,
지구 미생물은 외계인에게 아예 감염시키지를 못한다. 뭐 일리 있죠. 왜냐면 우리가 뭐 일부 동물만 걸리는 병을 인간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 병원체는 외계인을 숙주로 아예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되더라도 독성 반응, 면역 폭주, 대사 교란, 세포막 손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대도 문제예요. 외계인이 지구에 뭔가를 가져왔어요, 얘네들이. 외계 미생물이나 외계 생화학 물질이 지구 생태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야, 이거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주 탐사에서도 우리가 행성 보호를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행성을 지구 생명으로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혹시 모를 외계 물질이 지구 생태계로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외계인 생존 매뉴얼, 네 번째인 거죠. 지구에 착륙하지 마라. 먼저 격리해라. 이게 당신도 보호하고 지구도 보호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물, 산소, 중력, 미생물 어느 정도 극복을 했어. 외계인 완벽한 보호복을 입었어요. 격리했어. 환경 적응 장치도 있고 음식 문제 해결했고 몸의 한계도 기술적으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위험합니까? 인간. 제일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인간. 인간을 조심해야 돼.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어려운 환경. 어쩌면 대기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일 수 있다. 왜냐? 인간은 매우 복잡한 종입니다. 인간 호기심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외계인 당장 연구. 그죠? 인간 두려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외계인 물어뜯어. 위협. 인간 또 정치적입니다. 외계인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가 먼저 접촉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 인간 종교적입니다. 외계인의 존재가 어쩌면 세계관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생존 매뉴얼 다섯 번째. 인간을 너무 빨리 만나지 마라. 인간 사회는 지구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생태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연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왜냐? 1, 2, 3, 4를 극복해도 5번이 너무 힘들거든. 지금까지 생명과학, 지구과학, 우주과학, 우주생물학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사회과학, 심리학, 뇌과학, 인류학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외계인, 사회생존 매뉴얼, 생매. 좋아요. 외계인이 지구에 살아남는다는 것, 단순히 숨을 쉬고 음식 먹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이제 몸의 생존. 몸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부터 외계인이 인간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1. 공포. 인간의 공포를 이해해야 돼요. 환대해주는 사람 없어. 진짜 내가 완전 이야. 내가 완전 이래도 외계인 보자마자 오 이런 사람 없어. 내가 이래도 일단 공포.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낯선 것을 두려워해요. 이거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낯선 것이 원래부터 위험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생존한 거예요. 특히 외계인, 얘는 정말 우리가 본 것 중에 새로움 중에 정말 극한의 새로움이거든요.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을 빈칸으로 두는데 약합니다. 빈칸이 생기면 이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두려운 상황에서 인간은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 나쁜 이야기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우리를 침략하러 온 거 아닐까? 질병을 퍼뜨리는 거 아닐까? 우리 자원을 빼앗으려는 거 아닐까? 이미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를 인간은 먼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 사회생존 매뉴얼 첫 번째는 인간의 공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정보가 부족하면 공포가 자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포가 자라면 공격성이 생깁니다. 공격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미디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갑자기 등장하지 마. 갑자기 등장하면 안 돼요. 외계인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외계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천천히 노출해야 돼. 천천히. 위협이 아니라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야 돼.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걸 싫어요.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격 의도가 없다라는 걸 여러 방식으로 증명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에게 덜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평범한 사람인데 삼보일배 하는 사람이야. 세 발 가서 한 번씩 절해. 처음엔 이상해요. 근데 얘가 꾸준히 그렇게 10년을 살잖아? 그럼 삼보일배맨이면 그냥 삼보일배맨 이러고 일관적이니까 좀 이상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외계인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안심시키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사회생존 매뉴얼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계인이 지구에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거,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인간이 얼굴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우리는 정말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의 표정에서 감정과 의도를 읽습니다. 웃는 건지 화나는지 위협적인지 친근한지 거짓말하는지 관심 있는지 없는지 진짜 탁 보고도 바로 안단 말이야. 문제는 이제 외계인이 얼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로키 얼굴 어디야?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얼굴이 없거나 눈이 없거나 입이 없거나 표정근이 없거나 몸 전체로 예를 들어 웃는다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색깔이나 냄새, 전기 신호로 뭔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가 인간 앞에 나타나면 인간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간의 특징이에요. 상대의 감정을 읽을 만한 단서가 안 나온다? 그럼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얼굴 없는 존재. 예를 들어 그 우리 악몽 같은 거 꿀 때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그래서 엄마 뭐 해? 그럼 엄마가 딱 돌아왔는데 얼굴이 없어. 무섭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도 인간은 위험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보다 먼저 인간이 안심하는 표정을 배워라. 인간을 안심시킬 수 있게. 그럼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외계인이 인간처럼 웃으면 안심할까요? 낯선 존재가 우리랑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사실 이거는 낯선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낯선 존재 중에서 우리처럼 보이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작품 속에서 컨텐츠 쪽에서 외계인으로 등장하는 분들 선남 선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이 돼. 낯서지 않은 것들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외계인을 진정 이해하려면 외계인을 우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외계인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좀 마음이 열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집단 본능을 이해해야 돼요. 집단 본능. 요거 지금 모르는 분들 지금 또 많이 지금 실험실을 끌려갔습니다. 외계인 지구에 살아남으려면 인간을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을 하나하나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은 집단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가족, 학교, 회사, 국가, 종교, 팬덤, 세대, 직업, 이념, 커뮤니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외집단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지구 도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외부자예요. 외계에서 왔잖아. 그죠? 심지어 인간 전체가 하나의 집단처럼 뭉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외계인을 두고 인간 내부에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계인이 인간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개별 인간만이 아니라 집단 심리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간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소속감을 선택할 때가 있다. 외계인이 아무리 평화적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도 어떤 집단은 안 믿어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안 믿어. 외계인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도 그것이 자기 집단의 믿음과 충돌하면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계인 생존 매뉴얼 세 번째, 집단 본능으로 인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거짓말을 좀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외계인 생존하려면 인간을 설득할 때 사실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단에 속한지를 보고 거짓말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외계인의 존재가 과학적 발견이고 누군가는 종교적 위기, 국가 안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돈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그러니까 같은 외계인도 집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살아남으려면 인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재밌는 게 또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조심해라. 요거는 뭐냐? 외계인은 거짓말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거짓말과 이야기 능력을 조심해라.
인간은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사실이 부족하잖아요. 이야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 순간 지구에는 인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외계인은 사실 고대부터 인간을 조종해왔다. 외계인은 특정 국가와 이미 비밀 협약을 맺었다. 외계인은 신의 사자다. 악마다. 자원을 뺏으러 왔다. 외계인의 뭐 간을 먹으면은 뭐 영생한다. 뭐 이런 걸 수 있잖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누구냐인 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돼. 관리. 지금 핫하잖아. 외계인 왔으면. 그러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케팅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 문제, 사회 심리학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외계인이 정말 순딩이야. 순딩이. 외계인이 정말 순딩이고 아무런 해를 안 끼쳐도 누군가가 걔 위험해 하는 순간 이게 강력하게 퍼지면서 외계인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뭔가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이야기를 통해 사실을 반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필요한 능력 진짜 중요합니다. 이 관리에서 어디까지 이제 확장을 하느냐?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추천드리지만 외계인도 PR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면 일단 PR팀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 좀 진지한 얘기인데 외계인 오면 이쪽 분야가 정말 떡상합니다. 네. 외계인 PR팀 전문가들이 생길 거고 네. 나중에 정말 이제 외계인이 오면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5번째 가겠습니다. 5번째. 인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돈. 배워야 돼. 돈. 외계인 지구에서 오래 살려면 결국 이런 문제 부딪힙니다. 어디서 살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이냐, 뭘 주고 뭘 받을 것이냐. 인간 사회에서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돈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돈을 단순히 숫자, 계산으로 배우면 안 돼요. 왜냐? 돈은 감정이다. 감정. 동의하세요? 돈을 잃었어. 오늘 500만 원이 사라졌어. 어때요? 네, 고통을 느낍니다. 감정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어때요? 불안함을 느껴요. 외계인 생존 매뉴얼 5번째는 인간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다. 불안과 신뢰가 압축된 사회적 무기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질문, 사회과학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외계인이 아무 대가 없이 최첨단 기술을 나눠준다면 인간 사회는 좋아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질 것 같다. 에너지를 예를 들어 무한히 제공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 처음에는 축복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점부터 경제 시스템, 일자리, 권력 구조, 국가 간 질서가 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순딩이야.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인간의 불평등, 시장, 제도,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사회 생존의 어려움이 이런 데 있는 거죠. 6번. 인간의 감정을 번역해라. 인간 사회에서 외계인이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기본 감정 있죠.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람. 이 6가지 기본 감정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부끄러움, 질투, 미안함, 그리움, 외로움, 자존심, 체면, 서운함, 억울함, 정, 한, 눈치.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눈치. 외계인이 눈치를 챙겨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눈치를 조금 더 예쁘게 말하면 말하지 않은 것을 읽는 능력입니다. 분위기를 읽고 무드를 읽어야 돼. 괜찮아. 괜찮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생각해 볼게. 생각 안 합니다. 거절이에요, 거절. 그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안 보겠다는 뜻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은 혼란스러운 거야. 그죠? 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6번째 생존 매뉴얼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맥락이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감정 번역, 눈치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실제 의도보다 상대가 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외계인이 정말 아무리 선의로 행동을 해도 인간이 이걸 위협으로 해석한다?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이 안 되겠다. 네, 너무 좀 과할 것 같아서 손동작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계인 쪽에서는 어떤 행동이 인사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강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정말 선의로 계속 인사를 하잖아? 인간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 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언어 번역을 넘어서 감정 번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6번째는 그렇고요. 7번째 아세요? 7번째. 인간의 시간 감각을 배워라. 네, 외계인이 인간을 이해하려면 꼭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은 짧게 살고 그래서 서두릅니다. 외계인의 수명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사는 존재라면 프리랜 같은 존재야, 외계인이. 그러면 인간이 이해가 안 되겠죠. 얘는 왜 이렇게 급해? 왜 1년만 지나도 초조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만들고 기념일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졸업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인간의 문화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에 맞서는 기술이에요. 외계인이 지구에서 인간과 함께 살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8번째, 외로움을 견디고 관계를 배워라. 외계인이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외로 중요한 능력,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특히나 우리도 외로울 수 있지만 외계인은 지구에서 완전 이방인입니다. 몸, 언어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고향도 멀고 자기 종족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도 낯선 곳에 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되죠. 농담도 못 알아듣고 메뉴도 못 읽고요. 표정의 의미도 놓치고 혹시나 실수할까 봐 긴장을 합니다. 외계인은 그 경험의 극단에 있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인간의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관계. 외로움을 버티려면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말고 관계를 만들어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간을 찾아야 돼. 그리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오해를 고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계인이 지구에 적응하는 일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네,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9번째, 인간에게 법과 권리를 배워야 된다. 이거 중요하겠죠? 현실적인 문제를 가보면 외계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로 규정되느냐,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외계인이 충분히 지능적이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 존재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이건 이제 사실 철학이나 법학의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 질문, 이 권리에 대한 질문이 폭발할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인격이 있는 존재일까? 그죠? 인간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어쩌면 인간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이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분류가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외계인의 생존은 생물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라. 외계인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 왔겠죠. 지구로 왔다면. 우리는 못 가니까. 인간보다 아마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기술이 선물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기술이 사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권력이 생깁니다. 누가 그 기술을 먼저 가질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누가 돈을 버는가, 누가 배제되는가, 기존 산업 어떻게 될까, 국가 간의 힘의 균형 어떻게 될까,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외계인이 선의로 줬는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그 기술로 결국은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술을 줄 때는 기술을 보지 말고 기술을 사용할 인간의 욕망도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10가지를 지금 해봤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리적인 한계를 모두 극복했어요. 그럼 여기서 외계인이 지구에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종 능력 3가지로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이제 여러분 외계인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인간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친절하면서 잔인하고요.
합리적이면서 비합리적이고요. 협력하면서도 경쟁하고 사랑하면서 미워해. 그래서 외계인은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오해를 복구하는 능력.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외계인이 왔어요. 인간하고 만났어요. 이거 오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외국인하고도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언어가 달라서. 외계인하고는 무조건 생겨요. 그럼 중요한 거는 오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외계인이 온다면 오해는 무조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오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해를 복구하는 능력이 꼭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 복구 어떻게 합니까? 사과. 제일 중요하죠. 사과하기. 그래서 외계인은 사과를 일단 배워야 돼. 뭐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 오해가 있으면 다시 설명해야 돼요. 상대의 두려움도 인정을 해야 되고 실수도 숨기면 안 돼. 이게 실수라는 거를 말하고 다시 사과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시간을 두고 또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해를 피할 수는 없다. 오해를 복구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능력. 이거 중요합니다. 외계인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려다 보면은 인간처럼 행동을 하겠죠. 인간의 표정 배우고 말도 법도 돈도 배우고 농담도 배우고 음식 문화 배우고 시간관념까지 다 배울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인간이야. 얘는 인간인데 외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민자나 유학생이나 소수자, 낯선 공동체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랑 좀 닮아 있습니다. 적응은 필요해요. 하지만 동화만이 답은 아니다. 외계인이 지구에서 정말 잘 살아남는다는 거는 인간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인간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생존 매뉴얼은 이겁니다. 지구에 적응하되 지구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공존이라는 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다단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 낯선 세계에 도착을 해요. 새로운 학교, 회사, 도시, 새로운 관계도 만나고 기술, 세대, 문화.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외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외계인 사회 생존 매뉴얼, 요거는 어쩌면 인간의 생존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 갈 때 조심하고 공포를 이해하고 말보다 맥락을 배우고요. 사실보다 이야기가 빠르게 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기술보다 지혜가 먼저다.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복구할 수 있다. 적응하되 자신을 잃지 마라. 단다단의 세계에서는요. 외계인과 귀신, 과학과 오컬트, 믿음과 불신이 뒤섞입니다. 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던 것만 진짜라고 고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네. 정말 절대 귀신을 믿지 않던 친구가 이제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믿어라 믿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있던 세계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견디는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문장 이걸로 가겠습니다. 외계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를 낯설게 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구를 낯설게 보는 순간 우리는 인간을 다시 이해하게 된다. 고맙습니다.